안녕하세요. 수학탐정입니다. 제가 어제 대칭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는 순서화라는 것인데요. 이 순서화는 음, 수학 공부에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 수학의 이법칙이라고 명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왼쪽 아래쪽에 화면에 보이시죠? 한 부분만을 봤는데 전체가 떠오른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열을 타다간다. 이런 아이를 똑똑한 아이로 그 속담에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순서화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화란 도대체 뭔지 그거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서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배열한다? 네, 맞습니다. 순서를 생각해서 수학 공부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배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 이거를 폼 안에서 활동하면서 모의고사에 나온 수학 문제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실은 원래 제가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있잖아요. 어, 07년, 09년, 그 다음에 2018년,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최신 문제로 원래 하려고 지금 저거는 그 표를 작성을 했는데 공사 중입니다. 자, 그래서 07년도 10월 24번, 09년도 6월 25일, 18년도 4월 29일. 근데 사실은 요 자료들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단순한 시간 나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그런데 저렇게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의고사 유행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음, 옛날에는 그 뭐 이런 형태들이 나왔는데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뭔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난이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파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 순서대로만 이렇게 나열을 해놔도 이렇게 요 두 문제가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비슷하더라. 그렇죠? 과거에는 이렇게 출제된 것이 어떤 일정한 주기를 두고 음, 다시 몇 년 뒤에 내기도 하더라. 이런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시 포만한 같은 데다가 음, 저렇게 분류를 한 건데요. 어, 그러니까 자료 양이 쌓였을 때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숫자를 쭈르륵 적은 다음에 그 목록을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거는 태정태세 문단세 역사에서 왕 이름 그 첫 글자만 따서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 나열을 한 것이잖아요. 바로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하려면은 이 방법이 되게 효과적인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킬러 문제나 수학에서 고난도 문제를 풀 때도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목록 작성이다. 저 목록이 뭐냐면은 제가 화면에 저렇게 띄워드렸죠. 이게 기하심화 문제인데요. 기하심화 문제를 그러니까 제가 푼 것인데요. 이게 대수능에 나왔던 거를 예를 들면은 풀이 단계에 따라서 넓이의 비 구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장선을 긋고 메네라우스는 이게 경시에서 쓰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요 원리로부터 메네라우스를 적용해서 맨 마지막에 저 C 피타고라스. 자, 요런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ABC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 고난이도일수록 목록 작성해서 저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간 순서만 정해놔도 고난이도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리고 공부하는데 많은 유익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여기서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저게 반드시 인과관계로 연결된 순서여야 좀 효과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은 장점이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자 저기 새끼줄 있죠. 새끼줄에서 저거 새끼줄 전체를 기억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렇게 인과 법칙으로 시간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한 부분만 저렇게 빨간 부분을 건드려도 새끼줄 전체가 저렇게 파란색 부분이 전체 다 떠오르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요게 전에 제가 이제 박문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모스코비치 캐나다 인지심리학자이죠. 그 학습에는 저렇게 기억의 6단계가 있는데 음, 바로 시간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부분적인 단서가 제시되면 요건 무슨 뜻이냐면 한 부분만 딱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새끼줄 전체에 이거를 다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공부했을 때 인과관계로 연결된 그 시간 순서대로 공부를 했을 때. 그래서 순수화시키는 것은 수학 공부의 제2법칙이라고 할 만큼 어, 놀라운 그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출처는 저기고요. 박문호 박사님이 만드신 이 표입니다. 자, 오늘은 수학의 제2 공부 법칙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배경화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